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려 32년 동안 교편을 잡아오신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한문 교본부터요, 시, 또 자녀 양육서까지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써오신 능력자 중에 능력자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직접 또 다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순천에 있는 매산여자고등학교에서 올 2월까지 32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던 교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한문 교과를 지도해 오다가 10여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교육을 받고 10여 년 전부터 학생들의 진로 진학 상담을 해온 교사입니다. 네. 아까 한문 관련 서적을 내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한문이 교과목 중에 저는 제일 어려워하던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고 암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선생님 모신 김에 어떻게 네. 한문 공부를 하면 쉬운지 좀 팁 잠깐 좀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네. 한문을 하면 한문을 떠올리면 일단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 한자는 본래 그 상형 글자예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 쌀 미자 같은 경우는 네. 쌀이 벼에 달려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네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나 강이나 천이나 산이나 모두 다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모양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들을 결합해서 한자를 만들거든요. 그런 게 어려워요. 이제 결합되면 어렵다고. 네, 맞습니다. 그 결합되는 네. 게 어려운데 그것도 일정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그 가로 분자 같은 경우는 네. 쌀 미자 옆에 나눌 분자가 있거든요. 쌀을 가늘게 나누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분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가루 분자를 쓰는데 그렇게 한자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마를 고자 같은 경우도 네. 나무 목자 옆에 옛 고자, 오래될 고자를 붙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나무가 오래되면 마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를 그렇죠. 고자가 되죠. 오. 네, 그런 형태로 한자를 접근해 가면 다소 또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퀴즈 형태로 네. 한자를 알아가는 그 방법도 있어요. 퀴즈요? 예. 예를 들어서 네. 한자에는 키가 작은 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키가 작은 글자요? 네. 납작한 한일 이런 거 아닌가요? 얼른 저렇게 가장 접근할 수 작긴 있습니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재치 납작하게. 있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한자에 보면 다만 지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입 구자 밑에 두 획이 있는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글자인 그래요. 거죠? 맞습니다. 저 어. 글자처럼 입 구자 밑에 발이 달려 있어요. 입 밑에 바로 발이 있으니까 얼마나 키가 작나요? 굉장히 작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기억에 오래 가지요. 또 그 다음에 더 작은 글자가 있어요. 더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조개 패자입니다. 조개 패. 네. 눈 목자 밑에 발이 달린 글자거든요. 아하. 이 위에 눈 밑에 발이 네. 있다. 더 작다. 그렇죠. 그럼 더 더 작네요. 작죠. 네. 한자 중에 제일 키가 작은 글자가 있어요. 또 작은 게 있어요. 제일 작은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구멍 혈자입니다. 네. 눈 뭔가 위에 있는 네네. 걸 말하는 거예요? 간 밑에 바로 발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글자죠. 네. 저 세 가지는 외웠네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형태로 한자를 접근해 가면 한문 학습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팁을 꼭 이용해서 또 배우는데 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 시집을 내셨어요. 한 권 내셨는데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니까요.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시를 또 쓰게 되셨어요? 제가 시를 가르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시 짓는 법을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대 시를 접하다 보면 시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시집을 펼쳐서 몇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덮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학의 기능인 그 즐거움, 쾌락 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가 좀 쉬우면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고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를 좀 쉽게 썼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집을 엮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네. 바로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책이거든요. 네, 소개를 들으니까 저도 지금 저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시집에 담긴 시 한 편 정도 저희가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 낭송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볼까요? 예, 예. 네,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낭독하고 또 낭송을 했더니 아이들의 박수가 엄청 났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를 이제 익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한번 반응을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 보죠. 예. 네. 제목은 더 사랑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표정 하나하나, 부드러운 숨결, 따뜻한 손길, 가지고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가가면 갈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여름날 목마름으로 애타게 찾는 생수처럼 당신을 더 원하게 됩니다.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 이유입니다.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러니까요. 예. 보시는 분들도 그 여고생들처럼 아마 선생님의 팬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감성적이에요. 누구를 그렇게 감성적이에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선물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러죠. 선생님, 제 2집은 언제 나와요? 막 이렇게 추궁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 또 내주면 좋겠어요. 애교 네. 떠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보람돼. 이 그건 뭐예요, 이거는? 네, 우리 제 시를 듣고 네. 또 저 시를 읽어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최고예요. 선생님 이 권도 내주세요라고 이권도 내주세요. 이게 달걀 아닙니까, 달걀? 네, 달걀에 이렇게 써서 네. 제게 보내주기도 하고 아유, 그렇습니다. 귀엽네요. 진짜 귀여워요. 예. 아유. 네. 네, 이렇게 보람된 교직 생활 중에 후반기는 또 진로 진학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험을 담아서 또 최근에 책을 쓰셨다고요. 그 책이 자녀 양육의 실제라는 책인데 이 책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심상치 않은 제목이에요. 네. 예.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아파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제 앞에 와서 한껏 우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져오는 그 상담 이야기들을 보면은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성적이 너무 안 올라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좀 오르죠? 그리고 또 성적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적을 지금 현재 성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 각자 고민들이 다 다르네요. 그럼요. 예. 심지어 선생님 우리 집 개가 강아지 새끼를 낳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분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사소한 오죠. 것들까지. 네, 네. 매우 사소한 문제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고민하면서 그 문제들을 점점 따라가 봤더니 가정에 있었어요, 문제들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실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실제를 좀 제공해 주고 싶었어요. 네. 실은 이제 시중에는 부모들이 그 자녀 양육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그 책들을 따라가 봤더니 많은 이야기들이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성장하면 잘못되지 않고 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이 잘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제일 유명한 말이긴 하니까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고민은 모든 부모들이 그러면 좀 성자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을 때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을 썼었습니다. 네. 네. 그 책의 그래서 부제가 자녀 마음 치유 가정 상비약이라는 상비약. 네. 상비약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이건 의미심장한데 어떤
고민하다가 네. 지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부모들은 바로 그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또 약을 지어거나 심지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지어서 값비싼 그렇죠. 보약을 지어서 먹도록 하거든요. 근데 실제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부모들은 그냥 방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파도 뭐 대충 넘어가겠지. 아, 괜찮아지겠지. 이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은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나아지질 않아요.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또 멀쩡한 것처럼 또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파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실제 상담하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적용을 했더니 치유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부모님들이 복용하면 좋겠다. 가정 상비약처럼. 네. 책 안에 처방전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에 어떻게 처방을 하면 자녀의 마음이 치유되는가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의미가 방관한다라기보다는 저렇게 하나씩 좀 처방을 해가면서 네, 가정에 그렇죠. 맞춤 상비약을 또 제공을 한다는 의미가 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2년 교직 생활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마치실 때가 또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실은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만 감당하거나 우리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들을 상대로 제가 교육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활동이나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아니, 전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또 학부모들에게도 좀 하고 싶어요. 방송에 나가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되고 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행복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싶어서 작은 심리 상담소를 열어서 상담소. 네, 상담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각 학교의 학부모 교육도 좀 하고 있고 또 실은 여러 형태의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언제까지가 그러면은 교직 생활이 마침표신 거예요? 올 2월 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2월 말까지 교육 생활을 마치고 3월부터는 새로운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 상담소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학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가 더 바쁘실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MBC에도 좀 불러서 제가 학부모 특강을 좀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